소리 잘 나오고 있고. 우리 10단원 마지막 10단원의 수학적 기납법을 볼 건데 그거 하고 앞부분 다시 문제풀이 그 우리 숙제랑 할 거야. 수학적 기납법을 보면 보세요. 자, 여기 수학적 기납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세 개로 쪼개져 있지만 실제로 수학적 기납법 단원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 알았어? 두 개로. 첫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게 뭔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 있어. 알았지? 이 단원 제목이죠. 수학적 귀납법에 증명이 있어요.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알았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파트로 나와. 시험에 나올 때 객관식은 빈칸 채우기. 알았어? 그 다음 서술형은 증명. 오케이? 뭐뭐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근데 나오는 게 거의 뭐 대부분 이제 거기서 거기고, 나오더라도 엄청 빡센 건 없는데,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한번 뽑아보면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서술형이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은 전부 다 뭐냐면 빈칸 채우기야. 그래서 빈칸 채우기인 거랑 서술형을 내는 거랑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빈칸 채우기로 나오는 애들을 직접 증명하라고 해버리면 아마 전교에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봤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생으로 풀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로 나오는 거고, 빈칸 채우기로 나와도 4점으로 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쌤이 이제 수인원술 수업하는 애들은 잔인하게 그걸 싹 다 지우고 다음을 증명하시로 내버리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아예 감을 못 잡는다. 근데 빈칸 채우기는 어때? 가이드라인이 있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 하는 거잖아. 물론 이제 그 중간이 비어 있어서 생략돼 있어서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빈칸 채우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었어. 그 다른 말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점화식,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화식이란 말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걸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알았지? 같은 말이다. 혼동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해됐어? 단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쓰기도 할 거야. 점화식이라고. 그럼 뭐냐면 항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등차하고 등비밖에 안 했잖아. 그죠? 등차하고 등비는 일반 항이 나와.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수열이 다 그렇겠냐? 그건 아니죠. 알았어?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들 한번 봐보면, 문제들이 수열이 딱 봤을 때 이거 등차네, 등비네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관계는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는 애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대입을 해야 돼. 알았지? 근데 특이한 몇 가지 애들이 있거든. 그 몇 가지 애들만 이제 하는 방법을 추가로 알아두면 되고, 그거는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다. 내가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당연히 넣어야겠지. 그죠? 왜냐면 고3 때는 그냥 나오니까. 알지? 그냥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먼저 할 거예요.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냐면 보통 이런 거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 나열을 일일이 하게 되면 그 나열된 애들을 보고 규칙을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a n번째 하고 n 플러스 1번째 또는 n 플러스 2번째 이들 사이의 관계식이야. 관계식을 나타내는 걸 그냥 간단히 말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세 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물론 세 개로도 표현하는데 두 개로만 볼게요. AN하고 AN 플러스 1. 이게 뭐야? n번째 항이지.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니까?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더라? 등차 수열은? 어떤 게 등차였어? 이웃하는 번호지. n번째 번호랑 n 플러스 1번째 번호니까 다음 번호잖아. 그지? 그러니까 번호 차이가 어때? 다음 번호를 앞에 번호랑 계산했을 때 어떤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등차가 보더라?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 그게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 일정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타임. 다시? 공차. 그죠? 공차라고 불러요. 뭔지 알지? 알아. 이해. 뭔지 알겠는데 단어가 바로 공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열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5다. 이렇게 나오면 이 수열은 뭐야? 등차 수열인 거야.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알겠니? 그잖아. 이런 거야. 이런 애들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1, 2, 3, 4 넣는 거예요. 알았지? 어허이! 1 넣으면 A2 빼기 A1이 5. 2번 빼기 1번이 5. 3번 빼기 2번이 5. 이게 5 일정하잖아. 이런 수열.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등차 한 김에 여러 개 해보자. 또 등차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넘긴 거는 방금 이거 했으면은 초딩도 안 먹겠다 이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등차수를 하면 뭐가 있었냐면 뭐뭐 중앙? 잠깐만, 여기서 등차수를 했는데 뭐뭐 중앙인데 등비 중앙 나오면 이건 거의 거의 이건 시트콤인데. 야. 그죠? 등차 중앙이 있어요. 등차 중앙. 이렇게 셋이 있으면 가운데가 누구야? 너지.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만약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내가 2배를 했어. 알았지? 2배를 했는데 그게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거랑 같다. 이런 관계가 나오면 이건 눈치를 채야지. 이건 등차구나. 알았어? 관계식을 보고 힌트를 얻는 거야. 관계식을 보고 수열에 뭘 얻는 거? 힌트를 얻는 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즉 점화식이다라고 부르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거야. 얘네들 하는 역할이 이거. 수열의 힌트를 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됐죠? 당연히 등차했으니까 누구 오겠냐? 등비수열 오겠지? 그지?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등차는 두 개를 빼니까 일정에서 등비는 어떻게 되지? 두 개를 나눴더니 일정이죠. 그죠? 나눠볼게요. a의 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했더니 r. 누가 봐도 r이 뭐요? 공비. 자꾸 이상한 단어들이 들리는데. 그죠? 얘네 공비입니다. 그죠? 공비. 알았어? 공비. 또 등차 중앙 했잖아. 그러면 등비 중앙이 나오겠지. 가운데 항을 어떻게 하더라? 그렇지. 제곱을 했더니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이랑 곱하면 같더라. 이런 관계가 나오면 이건 등비수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봐봐. 내가 만약에 1, 3, 항 두 개 줬어.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렇게 주면 알 수 있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가 3인데 만약에 이 수열이 an 플러스 1 제곱은 an 플러스 2를 만족한다. 그럼 모든 항들이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무슨 뜻?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가 3이면 세 번째는 9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 그잖아. 등비라는 힌트를 얻었으니까 1, 3이면 바로 공비가 3이겠지. 오케이? 만약에 근데 여기서 1, 3을 줬는데 2an 이렇게 써볼까요? an 플러스 1이 2분의 an 플러스 2라고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등차니까 얼마 차이 나? 2 차이 나지. 그러면 그 다음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라고. 관계식을 두 개 가지고는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힌트를 주면 어때요? 무슨 수열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애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 넣어야 돼. 1, 2, 3 쭉 넣어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최근에 올해 말고 작년까지랑 그 전년도에 수능 킬러 문제 수열 파트를 보면은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물론 등차 등비가 아니라 관계식을 줬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넣다 보면 계속 나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7번을 알려주고 1번을 찾으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 거슬러 올라 계속. 그런 식의 문제 다 넣는 거야. 알았지? 오히려 여기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고 등비수열, 등차수 이렇게 된다. 알았지? 이게 기본 패시브 스킬. 알았지? 기본. 됐죠? 기본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131쪽에 131쪽에
131쪽에 거기 보면은 등차 수열의 수학 그 기납적 정의 들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들어 있죠. 오케이? 여기서 이게 등비 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면 바로 뭐 찾으면 돼? 첫 장이랑 두 번째 장 찾으면 등 공차라든가 그지? 공비가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았어? 그 식을 만드는 과정이 식이 조금씩 복잡할 뿐인 거. 알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 봐봐. 유형별로 돼 있는 이런 책들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지금 보면은 유형 1에 1, 2, 3, 4번이 등차 수열 라인이잖아. 그지? 등차 수열 라인이죠. 근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주면 걔네들은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이렇게 유형이 안 써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풀 때 아, 등차는 이런 형식으로도 나오는구나를 니네가 습득을 해야 돼. 그냥 문제만 풀고 채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았어? 문제 풀고 채점하고 맞았다고 기분 좋으면 그게 끝이냐? 아니지. 맞았어도 오케이? 등차 수열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이런 모양들이 있는구나. 그지? 1번, 2번, 3번, 4번이 다 등차를 말하고 있지만 모양이 다 똑같니? 아니잖아. 그죠?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결국 변형하면 하나의 그지? 모양으로 다 바뀌는 형태거든. 그러면은 경험치를 쌓는 거야. 아,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경험이 쌓여야 돼요. 수학 문제는. 오케이? 그거를 맞지? 유형 2도 마찬가지야. 아, 등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유형별로 이렇게 유형서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손영빈 등비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 내용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그 기억을 살려서 테스트를 보더라도 아 이거는 등비였지 이건 등차였지 그다음 식이 어떻게 변형했더라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알았어? 공부가 그렇게 돼야지. 쌤이 옆에서 그거를 하는 걸 도와줄 뿐이지 문제를 푸는 거 여러분 스스로 시험장 가는 것도 니네 스스로 그치? 내가 옆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 부를 거야? 자 뒤에 넘어가면은 132쪽에 유형 3이랑 유형 4 대표적인 수열의 기납적 정의 좀 볼게요. 알았지? 얘들은 하는 법을 외워야 된다. 알았지? 외워야 된다 이야기했다.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 당장이다. 알았지? 이름도 알아두면 좋죠. 개차 수열이야. 이 개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항들 사이에 차 있죠. 차. 알았지?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등차 수열은 그 차이가 어때? 일정하지. 근데 이 수열은 항 두 개를 빼면은 1번하고 A 봐봐. A1, A2 이렇게 있으면 이걸 두 개 빼요. 알았어? 두 개 빼. 뭐가 나오겠지? 두 개 빼. 나와. 근데 얘네들이 일정하지가 않아. 근데 일정하지가 않는데 얘네들이 규칙이 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얘네들이 등차거나 얘네들이 등비인 거야. 알았죠? 여기 기호로 따지면은 잘 보세요. 넘기면 이런 느낌이거든. AN 플러스 1 빼기 AN은 FN. 그죠? 그러면 이걸 숫자 한 번씩 넣어볼게. 진짜 무지성으로. A2 빼기 A1이 뭐죠? F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F1인 거야. 어떤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수열인 거야. 얘도 수열이야. 얘가 수열이긴 한데 n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면 무슨 수열? 등차라니까. 알았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나는 n번째가 필요하니까 an 빼기 a의 n-1은 f의 n-1 이렇게 가겠지. 여기서 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쭈르륵 위아래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 더하면 되죠? 없어지겠죠? 그냥 더하세요. 그냥 더하세요. 그냥 더해. 그냥 더하면 얘네들이 다 지워져요. 얘랑 얘 남아. 부분분수랑 비슷한 느낌. 이런 식으로 없어지거든. 알았어? 가운데가 뺄셈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an 마이너스 a1이 뭐겠어? 이걸 다 더하는 거지. 더하는 거는 뭐 그냥 이게 만약에 등차 등비면 공식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시그마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저 덩어리가 몇 개입니까? 대답 잘해. n-1개죠. 조심하세요. n-1개입니다. 그죠? n-1개예요. 눈이 제대로 뜨고 있다면 n-1개 보이죠? 1부터 n-.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f1부터 쭈르륵 f의 n-1까지 더하는 게 축차대입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축차대입법이야. 알았어? 축차대입법이라는 게 뭐라고? 별거 아니거든? 그냥 하나씩 넣어가지고 쭈르륵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애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모양. 그래서 첫 번째 유형 3에 있는 이 꼴은 이딴 식으로 가야 돼요. 알았지? 이 귀찮잖아. 서술형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결론 한번 봐볼래? 이게 결론이거든? 결론이야. 늘 이렇게 생겼겠지. 뭐만 바뀌겠어, 문제마다. 요거 수열만 요거만 바뀌겠지. 그지? 그잖아, 문제마다. 근데 결론은 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 결과를 아예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이거를 안 외우는 것 또한 너무 교과서로만 공부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공식을 외우세요. 자, 보자. 이렇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수열의 합이지. 몇 개를 더한 거라고? n-1개를 더한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그마로 바꿔서 정리해보면 개차 수열의 요게 일반항은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 넘겨. 알았어? a1 더하기 오늘 외우라 했다. 알았어? 오늘 외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1까지 누구를 더하면 돼요? f에 n. 근데 요거를 k로 했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지, fk로 바꿔서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자리에 어떤 수열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앞에 시그마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 계산은 시그마에서 공부한 부분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만 좀 조심할게요. n번째를 구하고 싶으면은 개차니까 차이잖아. 우리 등차수열 할 때도 그렇고 n번째까지는 공차를 몇 번 더해? n-1번 더하지. 왜냐면 그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수도 몇 개야? n-1개라는 거 제일 명심하시고. 알았어?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 an 플러스 1 빼기 an 이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알았죠? 그러면 fm 원래대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직접 대입을 하라고. a2 빼기 a1은 2의 1제곱. 이거 계산하지 말아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의사항 이야기했지. 이거 할 때 2의 제곱 산 거 누가 몰라? 근데 이렇게 적어야 규칙이 보인다고. 알았니? 패턴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n을 구하려면 봐봐. 이 모양 봐봐봐. 번호를 잘 따라와야 돼. n 플러스 1이고 n이고 n이잖아. 그러니까 번호 잘 따라와야 되는데 나는 n번째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n번 가고 n-1 가면 2에 n-를 와야 돼요.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안 그러면 방법 알아도 답이 틀리니까. 그래서 위에를 아래를 더해요. 그러면 딱 지워지고 an 빼기 a1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시그마가 등장하는 이 아이들이야.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그러니까 이걸 캐치했으면 바로 적으셔도 돼요. 이거 쓰고 막 이거 다 일일이 쓰고 그것보다 제일 좋은 게 이거 등비합인데? 알았지? 등비합인데? 그럼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이 바로 넣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알았지? 그럼 공비 얼마라고? 2. 그러면은 r-1분의 그죠? 첫째 항 누구야? 그치, 2야. 2에다가 2에 한 개수 몇 개야? 그렇지. n-1개 하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 얘는 일반항에 나온 거야. AN이 나왔어. 알았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공식에 바로 때려 넣는 거지. 잘 봐. 이거 하고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봐. AN 공식에다가 하는 거야. 바로. 시그마 K는 요 틀은 그대로 나. 알았지? 이 틀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저기 요거 FN 요거 있죠? 요걸 그대로 갖다 넣으세요. 2에 뭘로? K로 바꿔서. 알았어? 그대로 가는데 K로만 바꾸면 돼. 사실 이게 제일 개꿀이긴 하거든요. 공식을 외우면. 근데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럼 이거 시그마 계산할 수 있지.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그럼 끝인 거야. 오케이? 됐죠? 정리하세요. 3번 유형이었고 3번 유형의 이 패턴을 파악했으면 4번도 엔간 될 거야. 같이 해볼 테니까 일단 정리해. 따로 이름이 없어. 지금 이름이 있는 게 개차수열이 이렇게 생긴 개차수열이었고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이번에는 곱해진 거야. 알았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축차대입법을 하는데 더하면 안 되겠죠. 전 곱셈이니까요. 그지 않냐? 이 상태에서 A2는 A1 곱하기 F1이고 니네가 판단해봐. 내가 나열해볼게. A2 곱하기 F2고요. 세 개만 해볼까요? A4는 A3 곱하기 F3예요.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에 냥냥냥냥 해가지고 A의 N은 A의 N-1 곱하기 F의 N-1. 여전히 개수는 몇 개? N-1개였다. 그죠? N-1개고 이들을 슈르륵 해가지고 더하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곱하면 돼요. 네, 곱하면 약분됩니다. 알았니? 왼쪽을 곱하면 2번부터 n번까지의 곱이 있을 거고. 그지? 알았어? 오른쪽을 곱하면 1번부터 n-1번까지의 곱이 있을 테니까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곱해진 거는 2번부터 몇 번? n-1번까지겠지. 그래서 늘 애들은 변변 곱해버리면 지워집니다. 남는 게 누구냐? 왼쪽은 n번째 함. 오른쪽은 보니까 a1 곱하기 이것도 함 아니지? 곱셈 아니야? 그지? 여기서 이걸 더하기로 쓰는 아메반 없겠지? 이렇게 돼. 그럼 선생님 이거 곱은 어떻게 구하죠? 곱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로그란다. 지수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 지수 또는 분수, 약분되게. 알았어? 지수나 분수 형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아예 그냥 얘까지 해줄게. 봐봐. an은 a의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이런 형태라든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모양이에요. a0 곱하기 2의 n제곱이라든가. 아셨죠? 이렇게 됐니? 여길 잘 봐야 돼. here 여길 잘 봐야 돼. 오케이? 잘 보고 넣었다고 생각해봐봐. 쭈루룩 넣었어. 여러분들 한번 믿어볼까? 안 쓸게. 쭈루룩 넣었어. 그럼 왼쪽 어떻게 된다고? a에 n 된다고. 오른쪽 a1에다가 여기서 fn이 누구예요? n분의 요게 fn이죠. 그죠? 여기서 fn 누구예요? 요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1번 넣은 것부터 n-를 넣은 것까지 다 곱한다는 얘기잖아.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들어가면 1부터 들어가는 거지.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왜 내가 분수 형태 나온다고 한지 알겠어? 마지막이 누구야? n-1이야. 그지? 마지막이 n-1이야. 그렇기 때문에 n-1분의 n이 들어갈 거고, 그럼 이들은 결국에 약분이 돼서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이것만 남아. 이런 패턴. 그러니까 곱셈을 했을 때 심플하게 되는 패턴들이 나와. 어차피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어? 그런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 이해됐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an은 a1 곱하기 fn이 얘였잖아. 이걸 1부터 한번 넣어서 곱해볼까?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원래 이상하지? 2의 n-1. 왜 이게 나오냐? 이건 등비의 합이 아니다. 등비의 곱이다. 등비는 곱셈도 찾을 수 있어. 지수 법칙. 이 계산 어떻게 해? 이 계산 어떻게 하냐고.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맞지? 그리고 내가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써서 하지 마. 이건 뭐라고 했어 내가? 1부터 n-1까지 합이 뭐라고 했어? 그지? 2분의 n의 n-. 따라서 이 결과는 2의 2분의 n의 n-1제곱. 알았냐? 제발 부탁인데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들의 합은 외우세요.
알았어? 자연수의 합은 무조건 외우고 제곱의 합이라든가 세제곱의 합 다 외우고 얘도 정리하시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 유형 5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직접 대입을 하는 건데 문제집에 있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해보도록 하려합니다. 근데 자 거기 18번 아주 번호 좋다. 18번은 방금 했던 여기 유형 3번하고 똑같은 모양 맞지? 잘 봐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마이너스 5니까 이거 그죠? 이건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9번은 자 메모 잘해놔. 이따가 여기 유형은 프린트로 따로 줄 거야. 또 쌍둥이 문제로 해가지고 자 19번은 직접 대입을 하는 거야 이건. 근데 여기 사실 얘들아 잘 봐. 19, 20, 21 전부 다 직접 대입하는 문제거든요. 알았지? 19, 20, 21 전부 다 1 넣고 1번 구했으면 2번 구하고 2번 구했으면 3번 구하고 하는 거야. 근데 2번만 따로 동그라미 해놓고 2번은 원래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알았어? 따로 있는데 그것만 메모해 놓고 그 모양은 쉬는 시간 지나고 할 거니까. 야 20번 봐봐. 20번도 직접 넣는 거 맞아. 직접 넣으면 규칙이 있어. 알았지?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대부분 직접 대입을 해서 끝까지 구해버리던가 아니면 직접 대입하다 보면 우리 옛날에 허수 아이나 이런 것처럼 패턴이 있다고.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규칙이 보여. 이해됐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땠다가 그 다음은 또 더 커졌다가 뭐 이렇게 세트로 묶이거나 하는데 지금 거기에 20번 유형은 원래는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보세요. 모양 잘 봐라. 모양 잘 봐. 모양. 20번. an 플러스 1이 있지. 그리고 분모에 보니까 1 플러스 2an이 있어. 분자 봐볼래? an 혼자 있지. 저렇게 an 혼자 오신 분, 분자에 an 혼자 오신 분들은 뒤집으세요. 뒤집어. 저체로 약분 안 되지. 저거체로 못 찢지. 얘들아 a분의 a 플러스 b는 찢을 수 있어. 하트로 찢을 수 있어. a 플러스 b분의 a는 못 찢어. 분모가 두 개는. 그치? 그래서 저 상태에서는 못 찢고요. 뒤집으세요. 이 유형은 역수 취한다. 알았나? 그래. 역수 취하세요. 역수 취하시면은 an 플러스 1분의 1은 뒤집어 an분의 1 바로 약분 되니? 괜찮니? 플러스 2로 바뀌어서 무슨 수열? 오마이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 나옵니다. 굉장히 고급지죠? 등차 수열이 나와요. 누가 등차? an분의 1이 등차예요. 오케이? 자, 역수를 취한 게 등차인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기억나나 모르는데. 역수가 등차수 이루는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조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 조화 알았어? 조화 수열.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 등차 수열 수업을 안 들었구나. 알았지? 봐봐. 얘들은 그래서 봐봐.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an이 등차라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이게 등차인 거야. 이게. 그럼 이것도 등차수 일반항 구할 수 있겠지. 공차가 얼마야? 2죠. 그지? 첫째 항은 여기 A1이 얼마야? 1이야? 그러면은 여기 첫째 항은 뭐겠어? A1 분의 1이 첫째 항인 거야. 자, 헷갈리면 헷갈리기가 더 힘들다. 하지만 헷갈리시면 치환. 오케이? 시험 볼 때는 치환할 시간도 없지만 치환해보면 BN이 등차인 거예요. BN이 등차니까 그걸 다시 뒤집으면 AN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BN은 N에 대한 몇 차식? 등차 수열이라고 집중하네. BN이 등차 수열이야. 그럼 BN은 N에 대한 1차식이겠지. 그걸 뒤집으면 1차식 분의 1 형태로 나올 거라고. 알았어? 바로 가자. 공차 찾았고 첫째 항 찾았잖아. 그지? 그러면은 AN분의 1이라는 수열, 즉 BN의 일반항은 뭐가 됩니까? 공차가 2인데 첫째 항이 1인 수열. 불러.
100문제씩 받고 싶어? 장난하지. 응? 등차수열 1번하고 빨리빨리 안 나와? 2n-. 알았죠? 2n-. 그러면 a는 뭐가 돼? 알았지?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 찾을 필요가 없다. 아셨죠? 뒤집어 놓은 애들이 등차인 거야. 원래 수열은 등차 수열의 역수꼴. 내가 그때 조화수열 할 때 이야기 해줬어. 2, 3, 4, 5는 등차지. 그러면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은 등차냐? 아니죠. 그럼 얘가 조화야. 이게 조화수열이야. 왜? 뒤집으면 등차거든. 그럼 그 원래 수열을 조화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역수. 오케이? 이해됐죠? 쉬었다가 이게 숫자가 조금 달라졌을 때 하는 거. 책에는 나와 있나? 중요한 유형 할 테니까. 자, 20번은 뒤집는 형태. 22번은 뭐냐?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2분의 a의 k. 그죠? 이런 모양이 있지. 근데 a의 n이랑 am 플러스 2랑 am 플러스 1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잘 봐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게 나중에 sn이랑 an 관계에서 똑같이 나오거든. 알았지? 이거 잘 보느라고. 그러면은 얘는 어떤 꼴이냐면 시그마 하기 전이야. 알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1, 2, 3, 4 대입해서 쭉 나열해가지고 더 할 건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덧셈의 패턴이 안 나와. 그럼 정말 진짜 분수 통분 다 해가면서 덧셈해야 돼. 그러지 말고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쌓이면 돼요.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쉬운 게 이 모양이 나와 있어서 없는 거는 SN하고 AN 관계에서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이따 적어줄게요. 이걸 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AK가 뭐가 되냐? A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이 된다고. 알았지? 이렇게 되고 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분수 계산 중에 통분이 있죠? 어린이 여러분. 통분을 거꾸로 하는 게 뭐라고? 부분 분수다. 알았죠? 부분 분수. 그래서 얘는 누굴 통분한 거냐면 머리 쓰면 돼요. a의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a의 k 플러스 2분의 1을 통분하면 저게 나옵니다.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거꾸로 가는 거지. 그지? 이렇게 순방향 가는 건 제일 쉬워. 분수 있으면 그 통분해서 더하는 건 제일 쉽거든. 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만 배워서. 근데 6분의 1을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알았니? 이제 시그마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6까지 대입을 하라 그랬잖아. 쭉 더하다 보면 부분분수 모양이 어때?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 맨 뒤에만 남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 이렇게 변형하시면 돼요. 22번에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제목이 아예 같은 수가 반복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쌤이 해줄 게 없어. 대입하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고 만약에 숙제를 하거나 테스트를 봤는데 하나씩 대입하면 답 나오는 걸 하나도 손 안 댔다. 인성점수 마이너스 5점을 깔 거야. 알았지? 인성점수가 빵점 되면 이제 나랑 개인 면담, 옥상에서 개인 면담. 본인 몇 점인지 궁금하지? 네. 공개도 돼? 인성 점수보다 그거죠. 회사에서 하는 인사고과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이제 개인의 인성과 공부는 좀 다르니까. 그지?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공부 안 하면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보면 인성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참 안 해. 더럽게 공부를 안 해. 그런 애들은 인성이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성 좋은 애들은 뭐든 열심히 하거든. 잘하고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중요하잖아. 열심히 하나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 뭐든지. 노는 것도 졸라 열심히 놀아야지. 꼭 애매한 애들 있어. 놀 때 그렇게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놀 때는 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아야지. 그잖아. 근데 애들이 꼭 이런 말 하면 햇쌤이 놀 때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아야지.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놀아. 막 다음날 뻗을 때까지. 근데 공부는 안 해. 뭐야 사람이. 근데 공부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알죠? 내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적당히. 자, 유형 7로 갈게요. 유형 7로. 서서히 어려워집니다. 예, 어려워져요. 27번 쪽인데 아니 그냥 AN이면 모르겠는데 AN하고 SN 나왔지. 자, 여기서 내가 매뉴얼 딱 적어줄게. SN과 AN이 혼합된 식이 있죠. 그죠? 문제점. SN하고 AN이 혼합된 식이 있어요. 그럼 풀이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야,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첫 번째, 둘 중에 뭘 쓸지는 그건 이제 차근차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알았지? 근데 딱 보는 방법이 그것도 대략적인 건 있지만 완전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파악한 건데 SN과 AN이 혼합된 식이 바로 거기 27번에 이런 애들이죠. 그죠? 식 안에 SN, AN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이런 애들 보고 있니? 유형 7에 그 보면은 27번 보면 SN은 EAN 마이너스 이렇게 섞여 있잖아. 알았어? 무조건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은 그 채로 계산을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왜? SN이 뭐야? 1번부터 n번까지 합이지. AN은 그냥 그 번호 하나잖아. 그 안에서 계속 같이 계산을 못 해. 그러니까 이 식을 한 종류로 바꿔야 돼, 무조건. 알았어? 한 종류로 바꾸려면 얘랑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첫 번째는 SN에다가 SN에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AN에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 아니 주어진 식에 AN에다가 맞잖아. SN 빼기 SN 마이너스 AN인 거 맞잖아. 그치? 이미 수열을 하면서 공부했고 저걸 하게 되면 주인공은 SN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자, SN이 주인공이란 말은 뭐냐면 식 자체가 SN으로만 바뀐다. AN 없어진다고. 왜? AN을 이걸로 바꿨으니까. 알았니?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언제냐면 SN을 물어볼 때예요. SN을 물어볼 때 이렇게 바꾸는 게 제일 좋고 보통 그렇다고. 두 번째는 이걸 활용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SN에서 SN-를 빼면 AN 되는 걸 활용하는 건 맞는데 얘는 식 안에다 바로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SN은 샬라샬라 SN-1은 샬라샬라 식 두 개를 만들어. 알았어? 똑같은 식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위아래를 빼. 알았어? 빼면은 이게 뭐야? AN 되지?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AN이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 안에도 다 AN으로만 돼 있을 거예요. 알았지? 27번 문제가 되게 심플한 모양이기 때문에 둘 다 적용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따라해봐. 알았어? 자, 27번 모양에 보니까 SN이 어떻게 돼 있냐? EAN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 자, 1번 방법을 쓴다. 1번 방법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AN에다가 AN 대신에 이거 대입을 하라고. 알았어? 여기 AN 자리에다가 그럼 넣어서 식을 바꾸면 어떻게 바뀌죠? S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2 이해됐냐? AN 자리에 집어넣고 저 맞는 이야기잖아.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AN이라고 하는 게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뺀 거. 그죠?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SN이 주인공으로 바뀌지 않았어? 식 자체가? 그죠? 우리가 SN식을 알면 AN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볼게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SN은 마이너스 2S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있어. 알았지? 됐어? 그리고 SN은 뭐가 되지? 2SM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작은 번호가 그냥 하자. 어차피 나중에 번호만 바꾸면 되니까. SN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곱하면 그냥 2SM-1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아직 여러분들 이 모양을 일반항 구하는 걸 연습을 안 했거든?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 봐봐. 숫자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뭐 넘기면 안 돼. 그지 않아? 넘기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새로운 좀 책에 없는, 교과서에 없는 유형 할 때 할 거니까 요거는 일단 나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 알았지? 근데 확실한 건 이 모양은 이 다음 과정도 복잡해. 못 푸는 건 절대 아니야. 알았지? 복잡하다. 두 번째. 여러분들 골라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2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SN이 지금 2AM 빼기 2잖아. 그지? 그럼 번호를 한 칸씩만 땡겨볼래? 번호를 한 칸씩만 땡겨볼래? 알았어? SN을 뭘로? SM- 하나만 땡겨볼까? 알았지? 여기서 니네가 다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보일 거야. 뭘 보고 판단하는지 니네가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랑 얘는 n-1로 바꾸면 2의 a의 n-1 빼기 2야. 바꿨다. 나 똑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이 바꿨어. n번으로 모양을 맞는 거랑 n을 n-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알았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위아래 빼라고. 알았지? 위아래를 뺄게. 위아래를 빼면 자, 이네들 빼면 뭐야? AN 남아. 얘 그대로 올게. 이거 사라지죠? 사라지고 2AN 빼기 2의 AN-1 됐어? 위아래 뺀 거야. 빼고 나서 봤더니 넘기니까 어떤 모양 나와요? AN은 2A의 n-1 나오죠. 맞습니까?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n-1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오죠. 그지? 아직도 n-1이 무슨 모양,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감 못 잡은 사람 없지? n-1번이라는 건 그냥 이미 어떤 번호야. 알았지? 그냥 n-1번째 번호지. 그 번호가 몇 번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n-1번하고 n번하고 번호가 하나 차이 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앞에 번호라는 거지 n-1번은. 앞에 번호에다가 2를 곱해서 뒤에 번호가 나왔어. 공비가 얼마? 2란 얘기지. 알았어? 공비가 2. 단! 이렇게 해서 위아래 빼는 거. 그 다음에 AN 대신에 SM- 요거 대입하는 거. 둘 다 뭘 조심해야 돼? 내가 강조했지? SN에서 SM-를 빼가지고 AN을 구할 때는 어떤 거든 간에 항상 주의사항. 얼마부터? 2부터라고. 알았어? 2부터라고. 니네 여기다가 1 집어넣을래? 미친 거지. 그지 않아? 2부터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째가 나와 있어 어차피. 알았어? 자,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더 좋아? 2번이 훨씬 낫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2번이 더 나았을까요? 내가 니네한테 그거 찾으라고 했을 텐데. 세인이 이제 문제 보고 왜 1번하고 2번 중 2번이 더 나았어? 저 문제, 밑줄친 요 문제에서는 뭘 보고 눈치챌 수 있을까요? 물론 문제에서 물어본 게 AK니까 AN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거는 이게 힘들어서 SN을 구한 다음에 SN 가지고 AN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하기가 편한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보통 우리가 이제 2번 같은 문제에서 위아래 뺄 때는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상수항 이렇게 혼자 있는 경우는 위아래 빼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상수항이 날아가잖아. 얘 상수항 안 날아가지. 그러니까 불편하지.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은 방법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뒤에 이게 상수항이 붙어 있다. 그럼 위아래 빼버리면 상수가 날아가니까 비율로 나오겠지.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28번도 역시 뒤에 상수가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2번 방법을 쓰면 되죠. 오케이? 2번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런 거고. 하나만 더 보고 우리 저번에 숙제했던 그 부분 할게요. 여기 프린트는 따로
숙제는 따로 프린트 같이 줄 거니까 교재랑. 자, 31번을 보면은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어. 31번 별표에 나. 별표 31번 별표에 나. 교과서에도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럴 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쓰는 거야. 이럴 때. 아니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나열을 하다 보면 규칙이 안 보인다고. 내가 수열할 때 경고했을 거예요. 우리가 규칙을 그러니까 수열 나열했을 때 규칙이 보이는 애들은 등차 등비 이런 애들 뿐인 거야. 근데 수열은 등차 등비 아닌 애들이 훨씬 많다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관계식을 찾아야 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또는 n 플러스 2번째 항 얘네들 가지고 관계를 찾아야 돼.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이런 관계인 애들이 이름 있는 애들도 좀 있고 한데 첫 번째 요 문제는 카메라 보시면 자 지금 문제는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A3가 7이다. 근데 지금 눈만 뜨고 보면 거기가 지금 직선 3개 그어졌으니까 이게 7개겠지. 알았어? 지금 쌤이 요 31번 설명하는 거 이해를 못하시면 이건 진짜 중학교를 다시 가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알았죠? 내가 문제를 아예 다 읽어줄 테니까 잘 봐. 근데 A7을 구하라는데 이걸 또 노가다를 하고 있으면 서술형은 어떻게 나오겠어? 괄호 1번 A4를 구하시오. A4까지 한다. 근데 배점이 겁나 작겠지. 8점이면 한 2점 주겠지. 6점짜리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럼 8점짜리 중에 남들은 교과서만 풀어도 8점이 나오는데 혼자 그냥 수업 안 듣고 있다가 노가다로 꼴랑 3번, 4번째까지 구해가지고 그것도 노가다 하고 있어. 4번째는 또. 이건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모양이니까 외우더라고. 잘 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직선 하나 그었어요. 평면 몇 개? 2개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직선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평면이 몇 개가 더 추가되냐 이거 생각해야 돼. 알았어? 새로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야. 기존에 나눠져 있던 평면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직선을 그으면서 추가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어떻게 몇 개씩 추가되는지 잘 보세요.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 몇 개씩. 기존에 있던 거 셀라고 하지 마. 이미 있어 걔네들 그대로. 직선이 여기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알았지? 지금 여기 현재 지금 거기 3개 그어져 있지. 그거 내가 순서대로 한번 그려줄게. 자,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 보이지? 같은 방향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현재 2개지. 2개에다가 잘 봐. 2개에다가 이번에는 이거 그을게. 자, 직선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항상 그 직선을 기준으로 평면이 2개씩 쪼개져요. 당연하지. 근데 잘 봐. 잘 봐. 여기서 이미 2개가 있어. 이미 2개가 있는데 이 직선이 지나가면서 여기서도 하나 더 추가,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됐어. 알았지? 잘 들어가있는데 눈을 감는 건 무슨 배짱이지? 알았어? 기존에 2개가 있었는데 그 첫째 항이 2인 건 마찬가지. 그치? 맞잖아. 두 번째 항을 찾을 때 그냥 일일 세고 4개 하고 넘어가면 발전이 없다니까. 알았냐? 직선이 지나갈 때 두 평면에서 하나씩이 추가가 돼서 총 2개가 추가가 된 거야. 왜? 그 전에 평면이 2개였거든. 알았어? 그럼 그 다음 볼게. 현재 평면 4개죠. 4개인데 직선을 그을 때 평면 개수가 최대가 되게 지나가니까 한 점에서 지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야 돼. 알았냐? 그럼 직선 이렇게 긋겠지. 잘 봐. 몇 개의 평면하고 직선이 만나나 생각해봐. 평면 하나, 둘, 셋. 만난 평면 몇 개? 3개지. 3개니까 3개가 추가된 거야. 알았어? 그럼 그 다음은 여기서 그릴 거야? 빡셀 텐데. 여기서 이미 패턴이 나와야 돼. 그래 내가 별표 해놓으라고 한 거야. 혼자 하기 힘들걸? 안 그러면 니네가 이걸 그려야 된다고. 그 다음 거를 언제 그리고 자빠져. 그지? 평면 개수가 3개 최대가 되도록 그어야 돼. 아니 그럼 직선을 더 길게 연장을 해서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항이 나올 때 패턴을 잘 봐.
직선이 평면을 통과할 때마다 그 통과한 평면만큼이 추가가 됩니다. 알았어? 추가가 돼서 얘네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아이들이냐면 이런 거야. n번째, 잘 봐. AN이 직선을 n개 그렸을 때의 직선 평면 개수야. 몇 개인지 몰라.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았어? 거기다가 추가가 몇 개가 됐느냐. 직선 하나 더 그으면. 직선 하나 더 그으면 직선 몇 개인 거야? n 플러스 1번째 것.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인 거야. 알았어? 내가 기존에 n번째가 몇 개인지 생각하지 마.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 n번째까지 이미 일이 저질러 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한 거야. 알았어? 그 하나를 추가했을 때 몇 개가 추가되느냐? 그럼 그 다음은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 1번에서 하나를 추가하니까 평면이 몇 개 추가됐어? 2개가 추가됐거든. 2번에서 A2에다가, 그러니까 A1에다가 평면, 직선 하나 추가하니까 평면이 2개가 추가돼서 A2가 나왔고요. A2에다가 직선 하나 더 그으니까 평면이 몇 개가 추가돼서 A3가 나왔냐면 3개가 추가됐어요. 알았어? 그러면은 A4는 A3의 평면 개수에다가 4개를 추가하면 됩니다. 직선 하나 그을 때마다 평면이 4개가 더 생겨요. 의심스러우면 직선 겁나 길게 그려서 그거 보시든가. 해줄게. 보여줄게. 직선이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평면 최대로 가려면 여기 다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냐? 이게 되냐 이게? 직선이야 기껏해야. 알았어?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요. 하나, 둘, 셋, 4개 추가됐죠. 알았어? 이해됐니? 개수가 추가된 거야. 평면 모양은 당연히 달라지지. 알았어? 기존에 잘 봐. 지금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 평면 한번 봐볼래? 얘네들은 이 직선이 있기 전부터 있던 애들이야. 맞지? 개수로 따지면 이 동그라미 얘네들 원래는 이거였잖아. 이 4군데. 알았어? 여기에 직선 하나 더 그으니까 걔네들 복제품이 더 생긴 거 아니야? 얘 복제품 하나 더, 얘 복제품 하나 더, 얘 복제품 옆에 하나씩 더. 총 4개가 더 생긴 거지. 알았어? 그 다음은 5개가 더 생기고 그 다음 6개가 더 생겨. 알겠습니까? 내 도움 없이는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 직선 문제는 n번째 평면 개수에다가 그러니까 직선이 n개 지나갈 때의 평면 개수에다가 n 플러스 1개를 하면은 하나 더 그었을 때의 평면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아까 오늘 공부한 거죠. 개차수요. 유형 3번. 그지? 유형 3번이야. 일반항 찾을 수 있을 텐데. 유형 3번이라고. 나 같은 유형 3번이라고 정리해 놓겠다. 이게 또 이거 일반항 못 구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A7번을 또 무식하게 다 넣고 있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요. 알았죠? 이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따로 메모해놔. 계단 문제. 계단 문제. 뭐냐? 니네 혹시 안 들어봤겠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봤니? 내가 이야기한 거 말고 들어본 적 있니? 없지? 이럴 수가. 자, 수학에 관심이 1도 없구나. 쉽지 않네. 피보나치 안 들어본 애들을 찾기 힘든데 정말 관심 있는 게 뭐야? 뭐 수학이 겁나 엄청난 관심을 가지라고 안 할 테니까 상식. 자, 어떤 계산이냐면 이거는 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쌤이 할 건 아주 기초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알았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기초 내용이라고. 알았어? 자, 계단 문제인데 계단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데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씩 올라가요. 이해됐어? 이 사람이 계단 올라가는데
한 칸만 올라가거나 한 번에 두 칸씩. 알았어? 세 칸도 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질 텐데. 알았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 칸,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알았지? 이해됐지? 문제 이해되는데 아마 식이 어려울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단을 예를 들어서 5칸이 있다. 그럼 5칸을 오르는데 한 칸 또는 두 칸씩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확통한 친구들 아마 확통해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건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알았지? 그 경우의 수를 수열로 만들 거거든. 알았지? 한 칸 또는 두 칸씩 오른다. 그러니까 한 칸 또는 두 칸씩 오르는데 오르는 그럼 몇 발자국이면 가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해서 몇 개냐 이거지. 알았어? 자, 한 칸은 당연히 몇 가지? 한 가지겠죠. 두 칸은요? 두 칸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왜 자꾸 끄덕이냐고? 몇 가지냐고 아가씨? 두 가지죠. 한 칸씩 두 번 가거나 한 번에 한 칸, 두 칸 가거나. 됐어? 자, 그러면 세 칸은? 세 칸은? 괜찮아. 세 칸까지는 노가다 해도 이해해 줄게. 몇 가지 있겠어? 자, 그러면은 이걸 AN이라고 하자. 오르는 경우. 이게 1이야. 한 칸 오르는 데는 한 가지야. 그치? 한 발이면 가니까. A2는 두 칸. 요건 니네가 인정하지. 뭐야? 한 칸씩 두 번 가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칸 한 번에 가는 거. 알았어? 그죠? 밟는 횟수 물어보는 게 아니야. 경우의 수야. 알았지? 선생님 한 칸씩 두 번 가면 두 개 아닌가요? 이거 진짜 던져버릴 거야. 한 가지수잖아. 가지수. 그죠? 오르는 방법의 수. 진짜 이거 제대로 안 들으면 오늘 6층에서 내려갈 때 이 방법으로 내려가. 방법 세와. 알았어? 나 진짜 시킨다. 자, 세 칸을 갈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 한 칸씩 세 번 갈 수 있겠죠. 한 가지. 또 두 칸 가고 한 칸 가거나 한 칸 가고 두 칸 갈 수 있겠죠. 세 가지네요. 그럼 이제 아메바들은 선생님 4일까요? 그럼 내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면. 그지?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도 직접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니네가 생각해도 네 가지 아니지 않겠냐? 졸라 많겠지. 한 칸, 두 칸, 한 칸만 벌써 세 가지다. 그지? 한 칸, 두 칸, 한 칸 가는 게 한 칸, 한 칸, 두 칸, 두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 또 두 칸, 두 칸 가는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벌써 몇 개 나왔어? 다 구했는데? 5가지가 나와요. 서연? 5번은 몇 가지일까? 유추해봐. 유추하라 그랬어? 유추한다는 게 뭐야? 추측하는 거지, 그지?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걸 유추한다 그래? 알았어? 합리적으로 추측해봐. 괜찮아, 틀려도. 근데 넌 맞출 것 같은데? 부담을 줘. 도경? 지금 칠판을 보고 있는데 정신이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몇 개일 것 같아? 생각해봐. 이 숫자들의 패턴을 보면 보일 텐데. 그 다음은 13.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앞에 거 2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드는 거. 그럼 점점 졸라 커지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보고 오늘 끝낼게요. 알았지?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이걸 숫자 보고 유추하는 거는 이거는 소수령이나 논리적이지 않지 않나? 그냥 유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내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n번째 가지고 n 플러스를 만든다고. 자, 우리가 계단이 그래서 이 중간에 알았지? 중간에 해서 이 계단이 있다고 쳐봐요. 전체가 다 해서 n 플러스 1개의 계단이 있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칸부터 n 플러스 1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데 경우의 수는 a의 n 플러스 1이겠네. 그죠? a n 플러스 1이죠.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아. 봐봐. n번째까지 왔어. 알았어? n번째까지 왔어. 그리고 몇 칸 가는 거야? 한 칸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n번째까지 이게 n번째 계단이고 이게 n 플러스 1번째 계단이라고.
이게 n-1번째 계단이야. 번호가 진짜 시킨다. 6층에서 6층까지. 알았어? n 플러스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니네가 생각해도 봐봐.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한 칸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랑 똑같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불러? AN. 그죠? 또 어떤 게 있어? 한 사람 한 번에 두 칸씩 갈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도 올 수 있죠?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 이 사람이 여기 도착했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AN-1 가지죠. 얘는 AN 가지였고.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 칸 가서 여기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두 칸을 한 번에 갈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 한 발만 더. 경우의 수는 한 발 더 갔다고 추가됐어? 아니지. 경우의 수는 요거 그대로야. 그래서 n-1번째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나와. 이게 나와. 왜? 저거 보고 규칙 찰 때는 좋았지? 저기요? 잘 봐. 이거 이해 못하면 여기서 못 나가. 3학년이랑 같이 수업 들어. 봐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혹시 쌤 여기 중복되는 거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 자, 이 보라색 AN까지 오는 경우의 수 안에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가 한 발 가는 것도 들어 있어요. 오케이? 들어 있는데 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는. 이해됐니? 근데 여기 노란색까지 온 거 있지. 그지? 여기까지 와서 한 칸 가는 게 여긴 들어가 있지 않아. 왜냐면 보라색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간다고? 바로 두 칸을 간다고. 여기 와서 한 칸 간 거랑 여기서 와서 두 칸 간 건 절대 겹칠 수가 없지.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걸 안 밟으니까. 케이스가 절대 겹치지 않아. 그래서 경우의 수 두 가지 더하면 되고.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이 다섯 가지 경우의 수는 두 번째 계단까지 온 다음에 알았어? 한 방에 두 칸을 밟고 가는 경우의 수하고 세 번째 칸을 딱 온 다음에 한 칸만 딱 밟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누적된 거야. 근데 절대 둘은 겹칠 일이 없지. 알았어? 이해됐죠? 세 번째 칸을 가는데 여기 계단을 밟고는 가지만 경우의 수는 겹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해됐죠? 그거를 자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 100명 중에 어쩌다 한 명씩 나오거든. 방법 알려줄까? 나열하세요. 계단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놓고 알았어? 2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두 칸 가는 경우의 수 한 칸씩 한 칸씩 1 더하기 1 또 2 두 가지 있지. 이렇게 그다음 요거 이게 뭔지 이해되지? 이거 예. 알았어? 이렇게 하고 여기 1 더하기 1 안에 요거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한테 관심 가는 게 아니고 이거 갈 때 나열해볼까? 잘 봐. 알았어? 그지? 이거 하는 거 난 5개 나열할게. 5개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잖아. 인정? 됐죠? 됐지 이제? 오케이. 아메반 아니야 여러분들이? 좋아. 자 이게 뭐냐? 한 칸 더 간 거고 한 칸 더 간 거고 그렇지. 리액션 좋아. 그래서 한 칸 더 간 거야. 이거 경우의 수가 들어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칸 더 간 거야. 두 칸 들어간 게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 이상 쉽게 못해요. 저는 GG. 전 더 이상 못합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한 발만 남겨놓는 경우랑 두 발 남겨놓는 경우로 항상 찢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완벽하게 스스로 이해시키고 싶은 사람은 3, 5, 8 추천드립니다. 저는 못해요. 8개를 나열할 자신이 없어요. 알았어? 이렇게 해보는 게 제일 좋고 이게 계산 문제다. 알았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다. 방금 그 직선하고